사전에 뽑은 질문들이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질문을 좀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저도 홍은복지관 실습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 홍은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된 케이스인데, 사실 저희가 4학년 때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때였고, 내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나, 탈사회복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실습을 이제 복지관에서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슈퍼비전을 제일 많이 주셨던 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주셨던 얘기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고, 어떤 이분들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홍은복지관을 와야겠다라고 했고, 제가 실제로 입사할 때도 첫날에 그 소감을 얘기했을 때, 지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에 입사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좀 오버해서 그랬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조언을 구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느낌표로 답변을 주시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믿고 좀 더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성장했구나, 뭐 타인을 좀 배려할 줄 안다든지 선생님의 입장을 좀 고려한다든지 이럴 때 좀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느낄 때 좀 보람도 되고 좀 일하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호 종료가 되고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이 번듯한 사회인이 돼서 기관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그럴 때도 너무 뿌듯한 순간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너무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연락을 줄 때 또 내가 또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도 좀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좀 어려운 순간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면은 그 행동이 쉽사리 고쳐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을 때, 그리고 감정 노동이 사실 저희가 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좀 힘든 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지원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적으로나 뭐 영수증 증빙이 꼭 필요한데 이런 지원이 꼭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일부 신청하는 아이들한테 좀 편중된 부분, 계속해서 서류를 요청하고 아이들한테 좀 애원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떨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떨리는 거 이거 자체로는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얘기, 내 의견, 내 생각들을 모두 떠는 순간에도 다 이야기해야 후회가 없겠죠. 그리고 그 면접관들도 면접자를 아마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것 자체로만 마이너스는 아니고, 떨리는 건 자연스럽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답변이고요. 그리고 면접에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질문들을 조금 많이들 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을 뽑을 때 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직무의 특성에 이 사람이 과연 맞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상담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활발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신뢰를 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럼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파악하고 또 내 영역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이제 탐색의 과정들을 좀 거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불꽃이 있는 사람? 경제적 보상이 그렇게 많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들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조금 보게 되고 진정성을 조금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면접을 본다는 거는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관을 또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기관을 선택할 때 다양한 곳에서 면접을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기관과 내가 맞지 않아서, 왜 남녀 간에도 썸 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나하고 얼마나 맞는가를 좀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애 유형이 15가지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네, 15가지인데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그 장애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청각장애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으로 이제 수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수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대화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장애인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강점을 바라보시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장애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 저는 요즘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가령 이런 모임이라던가.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그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고 있는 게 저의 자기 개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한 가지 종류의 그 자기 개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뭐 학습적인 것도 있고 뭐 인적 이런 뭐 사람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어떤 한 가지 자기 개발에 얽매이지 않고 전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지금이 좀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한 시기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그때 맞춰서 좀 자기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좀 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자세히 말하면은 좀 넓고 얕은 지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은 그 사회 이슈를 알기 때문에 저의 그 뭐 업무에 있어서 지식이 되고, 뭐 사람을 만나면 인적 자원이 되고, 뭐 스펙, 뭐 자격증 공부나 이런 공부를 하면 스펙에 좀 자기 개발이 되는 것처럼, 뭐 학습이나 뭐 이런 한 가지 종류의 자기 개발이 좀 얽매이지 말고 좀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면은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좀 풍부한 좀 그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